자, 22번에서 27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문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예. 정답률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잘 맞춰주셨던 지문인데, 근데 문제는 이 지문이 조금 낯선 작품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그죠? 참고서라든가, 잡서 이런 거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나왔던 이 두 개의 지문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해주면 또 안 되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가지문에, 그죠? 뭐부터 보고 들어갈까? 그래, 작가, 작품 제목도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작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신경 쓸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고재종 하게 되면은 아마 면면함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 그죠? 네, 그 정도로 좀 유명한 작가 아니겠나. 근데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죠? 그런데 요거 재밌다. 봐봐요. 자, 작품의 제목 잠깐 봐봐요. 텅 빈 충만이라고 얘기했다. 그죠? 예.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그렇죠.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은,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을 왜 텅 비어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 이거 가득 차 있다라는 거야. 그죠? 예. 그 다음에, 만이라고 하는 건 뭔데요? 라고 한다면은, 만이라고 하는 것도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텅 비었다라는 것은 텅 비었어. 근데 충만이라는 건 가득 찼어. 그럼 뭐가 안 돼? 말이 안 돼. 모순적이야. 그죠? 예, 바로 그거야. 그래서 작품의 제목에서 희한하게도 먼저 뭘 제시놨어요? 아, 역설적 표현을 사용해놨더라.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요. 역설적 표현은 겉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말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 말이 된다고 이야기했어? 객관적인 것이 무엇이냐? 주관적인 무엇이냐? 그래서 객관적인 것을 뭘로 바꿔놨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지만, 가만히 보면 말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일단은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 표현이라는 거는 알아채 있을 거야. 그럼 도대체 뭐가 객관적이냐, 뭐가 주관적이냐, 그걸 이제 잡아주는 게 제일 핵심 아니겠어요. 그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텅 빈 충만하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스님 가운데서 법정 스님이 생각나요. 예. 그분의 이제 책 이름 가운데에서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거든. 그죠? 예. 아마 그 책에서 이제 법정 스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아마 이런 걸 거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많은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없애버려. 됐습니까? 예, 비워버려. 그러면은 내 안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 찰 거야. 근데 그때 가득 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위 말해서 욕심, 욕망이 아니라, 그죠? 예, 타인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 아마 그런 어떤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 그죠? 예.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그죠? 예. 화자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됐니? 예.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일행입니다. 이제, 어이구야, 자, 뭡니까? 지금 이 되겠죠. 그죠? 예. 자, 비울 것 다 비우고. 그래. 비울 것 다 비웠다. 다시 한다 그러면은 없애버릴 거 다 없애버렸다. 자, 요게 이제 우리 작품 제목에서 이야기했던 뭐가 되겠습니까? 텅 빈, 요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비울 것 다 비우고, 그죠? 예. 저 둔덕에,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아직 꺾이지 못한 무엇만, 그래, 억새꽃만, 어떻게 해요? 하얗게, 그래, 꽃살에 치는, 뭐 한다고요? 들판에 그렇게 서면이라고 얘기했다. 야, 요거 재밌죠? 왜 재밌냐? 요거 한번 봐봐라. 자, 이렇게 봅시다. 그죠? 예. 자, 여기에 둔덕이 있습니다. 됐나? 예. 그런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어떤 것들이 존재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뭐 한다고 다 사라지고 없더라.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뭐만 남아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억새꽃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남아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어떤, 그렇게 하얀 꽃을 어떻게 한다고요? 쭉 피워내면서,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때 억새꽃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남아있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화자는 어디에? 그 들판에 서면이라고 했으니까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들판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어떤 공간이 되는 거야? 소위 비울 것 됐습니까? 예. 다 비워지고 됐나요? 예. 됐나? 그리고 뭐만 존재한다? 억새꽃 정도만 어떻다고요? 남아있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들판에 서면은
웬일인지, 그죠? 예, 눈시울은 자꾸만 젖는 것이다. 그럼 눈시울이 젖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아, 눈물이 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눈물이 나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또 보세요. 지푸라기가 덮인 논. 자, 갑니다. 또 그 위에 내리는 늦가을 햇살은, 됐나요? 한량없이 뭐 하다고요? 그래, 따사롭고. 됐습니까? 예. 자, 이 점 한다고요? 늦가을이라고 했으니까 계절적 배경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햇살은 어떻게 한다고요? 따스하기 그지럽고. 그죠? 예. 또 발걸음 접어길 때마다 곧잘 마주치는 그 들국에 떨기는, 다시 한번 들국하는, 그죠? 예. 거기 그렇게 눈시리게 피어서, 눈시리게 피었다라는 것은 뭐야? 바로 눈에 가득 찼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눈시리게 피어서, 그죠? 이 땅이 흘린 땀에 무엇을요? 정갈함을. 니 예. 자, 자꾸만 어떻게 한다고요? 되뇌게 하는 것이더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 자, 지금 또다시 보세요. 이제 뭐냐? 지푸라기 덮인 논. 다시 그 위에 내리는 늦가을 햇살. 그것은 한량없이 따사롭고, 발걸음 접어길 때마다 곧잘 마주치는 그 들국화는, 됐습니까? 여기에 뭐 들국화가 있다라고 얘기합시다. 그죠? 예, 들국화는, 됐나? 예. 거기 그렇게 눈실 있게, 다시 한다면 눈에 가득하게 아름답게 피어서 이 땅이 흘린 땀의 정갈함을 자꾸만 되뇌게 하는 것이더라. 다시 한다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스며들었더라. 다시 한다면 이 가을날에 국화가 어떻게 한다고요? 땅의 그 정갈함을 받아가지고 아름답게 피었더라. 이래 되겠죠. 됐니? 예. 또 갑니다. 심지어 간간히 목덜미를 선뜻거리게 하는 그런 바람과 또 그 바람에 스쳐기는 마른 그런 풀잎조차도, 됐습니까? 예. 저 갈색으로 쓰는 건데, 색채임이라겠죠. 갈색으로 무너지는, 됐나요? 산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내 마음 어떻게 한다고요? 순하게, 뭐 한다고요? 다스리게 되더라. 오, 그럼 다시 한다면 내 마음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순하게. 그죠? 예. 그렇게 다시 순하게. 라고 했으니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다스리고. 이 고요에, 됐습니까? 조용함. 그 은은함 속에서, 그죠? 예. 무엇인가로 나를, 내 가슴을 그만, 뭐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벅차게 하다. 그럼 벅차게 한다는 게 뭐겠어?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운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벅참이 결국 뭐가 되겠어요?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더라. 이래 되겠네. 됐니? 예. 야, 재밌다. 우리 앞에 제목이 뭐라 그랬었지? 텅 빈 충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벌써 여기서 뭐가 나왔어? 오, 텅 비다, 충만이라는 게 다 나왔잖아요. 그죠? 예. 보세요. 이제 비울 건데 다 비우고, 저 둔덕에 아직 꺾이지 못한 그 억새꽃만 하얗게 꽃살이 치는 그 들판에 딱 서게 되면, 웬일인지 눈시울이 탄다고 자꾸만 나더라. 그럼 물어보자. 이때 눈시울이라는 것은 슬픔의 눈시울이야? 에이, 아니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일어났잖아요. 나를, 내 가슴을 그만 뭐 한다고요? 벅차게 하는 것이더라. 듣니? 예. 그러면 이때 눈시울이 자꾸만 젖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니? 그렇지. 벅찬 감동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예. 내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저 둔덕에 섰어. 거기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죠? 예, 비울 것 다 비워지고 뭐만 남았어? 억새꽃만 남았어. 그것이 하얗게 꽃살에 쳐. 그러면은 어때? 내 감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아. 그죠? 예. 그리고 나도 어떡한다고요? 뭔가 칵 차오르는 것이 있어. 그리고 또 다시 보세요. 지푸라기 높인 눈 보고, 그 다음 늦가을 햇살에 따사람 먹고, 그 다음에 들국화의 떨기를 통해가지고 땅의 정갈함까지 느끼고, 거기에 선뜻거리는 바람, 거기에 흩어지는 마른 풀잎,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산들과 더불어서 내 마음 순하게 다스리면은, 나 어때? 내 가슴은 그렇게 벅차오르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 이제 알았다. 그래서 이때, 그죠? 예, 텅 빈, 있습니까? 예, 텅 빈 충만이라고 할 때에, 됐니? 예, 이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벅차오르는, 됐습니까? 예, 벅차오르는 감정, 그렇게 봐주면 되지 않겠어. 그죠? 예. 그리고 이때 텅 비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어떻다고요? 비워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해되겠니? 예.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또 갑니다. 보세요. 청청 맑음을 딛고 또 정정함에 이른 그 물빛의 하늘조차도 한순간에 그윽해져서는 됐니? 그래서 지난 여름에 이 들판에서 벌어진 뭐 한다고요? 절망, 탄식, 아우성을 다 뭐 해버렸어? 잠재워버렸어. 됐습니까? 예. 뭐조차도, 물빛 하늘조차도. 됐니? 예. 어느 계절이라고요? 늦가을. 그러나 그것은 어느 계절에? 여름철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놨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가을날에 이 들판을, 됐습니까? 바라보았어. 그렇지만 뭐는 사라지고 없다고요? 여름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절망, 됐나요? 절망. 그 다음에 탄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우성, 됐나요? 예.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더라. 잠재워지고 없더라. 됐니? 예. 그러면 다시 이 자연이라는 존재도 가을이라는 계절에 뭘 없애버린 거야?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죠. 그것이 바로 뭐야? 비울 것은 비워버린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됐니?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다시 한번, 이 가을날만 통해서 남아있는 것, 됐니? 그거 잡아주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마른 논에, 지푸라기에, 그 다음에 따스한 햇살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들국에, 그죠? 그 다음에 갈대꽃, 즉, 억새꽃,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으로서 뭐 한다고요? 다시 채워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도 뭐 한다고요? 그래, 비울 것은 비웠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벅참으로써 가득 차게 되더라. 됐니? 예. 이해되겠나? 그래. 그러면은 화자가 비웠다라는 것은 뭘까? 그래. 바로 여름날의 절망, 탄식, 아우성과 같은 것이었겠더라. 이래 되겠죠. 됐니? 예. 다시 그것을 잠재우고 내 무슨 그리움 하나 뭐 한다고요? 그래. 고이 쓸게 하는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내 마음속에서 벅찬 감동 또 하나 더 뭐라고요? 그리움 하나가 거기에 산다고요? 자리 잡게 된다. 이래 되죠. 됐니? 예. 다시. 그래. 텅 빈 충만이랄까 뭐랄까. 그것이 그리하여 우리 생에 깊은 것들, 높은 것들, 생에 아득한 것들, 그 잔잔한 것들, 그것이 화목하게 태평스럽게 살아오게 하면 이 늦가을 들판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늦가을 들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야? 우리 생에 깊은 것들, 우리 생에 높은 것들, 우리 생에 아득한 것들, 우리 생에 있어서 잔잔한 것들. 됐습니까? 예. 이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화목하게. 됐니? 예. 그것도 융융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다는 거예요. 태평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융융이 살아오게 하는 이 늦가을 들판에. 됐니? 예. 이제 때 만난 갈 때만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흰 머리털 날리며. 됐니? 나를 더는 갈 데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버리더라. 됐니? 예.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저기 겨울새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효표히 훨훨 날아오르는 그 들꽃으로 이윽고 됐니? 예. 거심, 다시 한다면 마음을 비우는 그 고개나 들게 하는 것이더라. 다시 한다면 나로 하여금 마음을 뭐하게 만들더라? 비우게 만들더라. 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쉽게 또 생각해봐. 자, 여름철에 이러한 것들을 가졌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뭐야? 비워내야 될 것이야. 그것을 뭐 해버렸어? 비워버렸어. 그래서 가을의 들판에는 됐나? 예. 이러한 것들만으로 또 가득 찼어. 됐습니까? 예, 갇혔어. 나, 어때요? 그렇지, 똑같아. 그 여름날에 같은 그 절망, 탄식, 아우성, 그거 내 다 없앴어. 됐니? 예. 그리고 이제 늦가을에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된다고요? 남아있어. 깊은 것, 높은 것, 아득한 것, 잔잔한 것들. 이걸로 다시 채워 넣었어. 그것으로서 화목하게 태평스럽게 나에게 채워 넣었어.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래. 그게 바로 텅 빈 충만이라는 거 아니야. 됐니? 그럼 이제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그죠? 예. 자, 정리 잘 하면은, 텅 빈이라는 것은 무엇을 배워내다? 그렇지.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요? 비워낸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됐죠? 그 다음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떤 것으로써요?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비워내고, 그죠? 예. 긍정적인 것으로서 채워 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텅 빈 충만으로 되지 않겠니?
이해되겠나? 그죠? 예,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거야. 그건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허나 그걸 비워넘고 동시에 다른 무엇이 내게 있어서는 또 차게 된다. 이게 충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뒤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죠? 예. 자, 뭐, 시가 낯선다 해가지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죠? 예. 낯선 시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정확하게 봐준다 그러면 충분히 어떤다고요? 문제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됐니? 예. 자, 22번 문제. 그죠? 예. 우리는 일단은 뭐 봤다고요? 가지문 봤잖아요. 그죠? 그럼 가만 가지고 된다고요? 접근해 보면 되잖아요. 가에는 동일한 색채와 반복해서 소멸하는 존재에 대한 아쉬움을 들어있더라. 잠깐만요. 동일한 색채는 나타나 있었죠. 어떤 것이 나타나 있었습니까? 바로 저 앞에,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말해서 하얗게 꽃살에 치는 무엇이 억색꽃이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저 밑에 또 내려갔더니만은, 됐나? 예. 뭐라 그랬느냐? 보네요. 여기죠. 갈대만이 흰 머리털 날린다. 그러니까 하얗다, 희다라고 하는 것. 동일한 색채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선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놨네요. 그죠? 예. 소멸하는 존재에 대한 아쉬움을 감정. 아니죠. 지금 여기에 갈대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 갈대를 가지고 소멸하는 존재다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선지 1번 내용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됐습니까? 예. 자, 보세요. 나에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청자에 대한 침략을 드러냈다. 자, 근데 가와 달리라고 그랬으니까 역으로 봐줘야 되겠죠? 가에는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봐줘야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가에는 명시적 청자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말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오히려 맞는 선지가 되버리겠네요. 그죠? 오케이. 또 갑니다. 가에는, 그죠? 공간의 변화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서 내면심력. 잠깐만요. 지금 이 작품에서 공간 변화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공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있어요? 그래, 저녁, 늦가을, 들판 됐습니까? 예, 정도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공간 변화는 이 작품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얘 또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선지 5번. 가에는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특정 장소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아니죠. 오히려 지금 이 장소에서 나타나 있는 이러한 억새꽃이라든가 아니면 국화라든가 아니면 논밭이라든가 아니 그 논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따스한 햇살과 같은 것은 화자에게 있어서 오히려 친밀감을 느끼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죠? 예. 그러면 정서적 거리감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선조는 틀렸네.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번, 4번 정도에서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2번 아니면 우리는 4번 정도에서 나머지 이제 뭘 갖다 주면 될까? 아마 나지문 갖다 넣게 되면 답은 바로 튀어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자, 다음 이 3번 문제. 들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들판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럼 들판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예. 비울 것 다 비워면 됐습니까? 예. 그런 언덕적인 측면. 됐니? 예.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아있다라는 거야? 봤더니만은 하얗게 꽃살에 치는 억새꽃만 나타난다고요? 존재하는 거다. 맞습니까? 거기에 눈시울이 자꾸만 묻었다라는 것은 내가 있어서는 감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예. 바로 그 이야기 정도 보면 안 되겠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선지 1번부터 특정한 삶의 태도를 환기하는 성찰의 공간이다. 그렇죠. 특정한 삶의 태도 어떤 겁니까? 비우는 것. 됐습니까? 비울 것은 다 비워버리는 것. 예, 그래. 괜찮네. 그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까닭을 알 수 없는, 됐나요? 눈물이 촉발된, 됐나요? 사사의 공간이다. 그렇지. 아직까지 들판에서는 뭐 한다고요? 까닭을 알지 못하죠. 이유를 알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뭐라고요?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 아닐까 하는 것. 됐습니까? 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것을 비우지 못해. 잠깐만요. 회한이 뭔데요? 회한이라는 것은 후회, 그 다음에 한탕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것이 남아있는 미완의 공간이다. 아니죠. 저 앞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아예 대놓고 만들어서 이제 비울 것은 다 비우고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됐니? 예. 그럼 비울 것을 다 비웠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죠? 예. 아직 덜 비운 것이 있냐?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비우지 못해서 후에 한탄이 남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럼 답은 3번이죠. 뭐,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죠? 예. 답을 찾아내는 것도 좀 쉽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계절의 고행이 끝나. 됐습니까? 예. 괴로움이 어탄다고요? 사그라진 그런 어떤 정화, 맑고 깨끗한 공간이다. 그렇지. 그럼 저기서 말한 지난 계절이라는 건 어떤 계절이야? 요거잖아요. 여름날의 절망, 탄식, 아우성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됐니? 예. 그렇다 그러면은 맞는 이야기 되겠죠. 그 다음에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 주변의 풍경, 뭘 봤습니까? 그래, 논 봤습니다. 따스한 햇살 봤습니다. 들국화 봤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푸른 물이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예. 앞에 나와 있는 거 따지고 들어간다면 물빛의 하늘, 그러니까 물빛의 하늘이네. 물이 아니라 그죠? 물빛의 하늘도 보고요. 예. 됐죠? 그래. 그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했던 고요한 분위기 속에 주변 풍경이 되고 그것을 화자는 어떤다고요? 응시하고 있다, 즉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할 수 있겠죠. 뭐 답은 3번 정도, 그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뭐 2, 4번 기억에서 비읍은 그죠? 가지문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5번도 나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죠? 예. 자, 26번 갑니다. 됐나요? 26번 됐어? 예. 자,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럼 A가 뭔데? 아이고, 뭐예요? 봤더니만 텅 빈 충만이라고 걸어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왜? 우리 시에서 역설적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든 간에 묻고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됐니?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좀 잡아줄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자, 일단 가봅시다. 텅 비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부정적인 요소를 비워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충만, 가득 채웠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니? 그래, 긍정적인 요소를 채워 넣었더라. 이렇게 해석해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선지 1번 갑시다. A는 됐나요?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자세가, 그렇지, 그죠? 예,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자세가 진정한 내적 충만의 영이다. 이거네, 그죠? 예,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욕망이라는 것을 뭐 해버렸어? 비워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것이 오히려 된다고요? 내적인 뭐라고요? 충만이더라라고 하는 것. 에이, 그럼 얘 볼 거 없네. 답 1번이네요. 됐습니까? 예, 그렇게 체크해주면 끝나는 거겠죠. 됐니? 예. 그럼 나머지 손주는 왜 그런데? 또 한번 볼까? 그죠? 예. 얘만 가지고 일단 봅시다. 비우려는 노력이 채우려는 욕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는, 잠깐만요. 비우려는 노력이 채우려는 욕망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 그럼 요거를 얘기하면은 채우려는 욕망이 더 낫다는 얘기잖아. 에이, 아니죠. 여기서는 비울 것은 다 비워버리고 하자가 느끼는 감정은 법정 감동이잖아요. 됐니? 예. 그러니까 비우려는 노력이 오히려 채우려는 욕망보다 더 낫다. 1번이 맞죠. 그죠? 예. 그럼 선지 2번 틀렸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선지 5번에 보게 되면은 자, 자연을 수단으로 삼지 않을 때 비로소 인간의 심지 욕망이 충족된다. 아니죠. 여기서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욕망적인 측면, 즉 부정적인 측면을 뭐 하는 거야? 없애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욕망의 충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때 충만이라는 거는 욕망을 갖다 집어넣자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로서의 비움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욕망이 충족된다라고 보기엔 곤란하겠죠. 그건 선지 5번 틀렸고요. 물론 뭐 나머지 선지 틀렸겠지만 일단 1번이 답이 되는 거는 뭐 맞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답은 뭐 또 쉽게 나왔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27번 문제는 뭐 다에 관한 문제니까. 그죠? 예.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나아짐은 정도 또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예. 자, 나아짐을 또 봤더니, 야, 정진규 선생의 들판에 빈 집이로다. 이러네요. 그죠? 예. 야, 재밌다. 뭐 한다고요? 들판에 집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게 어떤 집이라는 거야? 그래, 비어있는 집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이건 또 뭐지? 예. 그럼 앞에 우리 가작품하고 또 혹시 주제적인 측면에서 연결돼가지고 얘도 된다고요? 뭐 또 비워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예.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들판이라는 공간, 거기다 빈집이라는 공간. 됐니? 거기다가 빈집이 또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실적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진짜 그런 거 아닌가 또 봐줘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럼 가봅시다. 아이고야. 요거는 오히려 우리가 읽어나가기 더 쉽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 뭐라 그랬어? 행과 연을 구분하지 말고 산문적으로 읽어나가자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지금도 뭐라 있어? 산문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읽기 편하겠어. 자, 봐봐요. 일어났죠? 자, 어쩌랴. 야, 재밌다. 이거 봐봐요. 어쩌랴라는 말은 어떻게 나오는 거지? 그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어찌할 수 없을 때, 아유, 그래, 어쩌랴. 됐습니까? 예. 일종의, 뭐, 그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일종의 체념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된다고요? 그래,
할 수밖에 없다.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죠? 예, 그런 표현이겠죠. 예, 진짜 그런가 좀 더 봐야 되겠죠. 자, 어쩌랴. 보세요. 하늘 가득 머리 풀어 울고 있는, 보세요. 하늘 가득 머리를 풀어서 울고 우는, 됐습니까? 뭐라겠어요? 빗줄기. 했으니까 벌써법 얘기해봐. 그래, 의인법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봐봐요. 예. 빗비가 내립니다. 됐습니까? 예. 됐니? 예. 뭐 한다고요? 울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아이고, 비가 울다. 벌써 뭐가 되는 거겠어? 어찌 본다면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그런 소재를 볼 수 있지 않겠니? 좀 가볼까? 보세요. 뜰하게, 됐습니까? 뜰하게 공간적 빼야 되겠죠? 뜰하게 와서 가득히 당도하는, 됐나요? 저녁나절 다시 뭐가 된다고요? 시간적 빼야 되겠죠? 저녁나절에 저 음험한, 됐습니까? 예, 비애의 어깨들. 그럼 물어보자. 여기서 말하는 음험한 비애의 어깨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래, 앞에 나와 있는 빗줄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 가득 머리 풀어 울고 있는 저 빗줄기, 뜰하게 와서 가득히 당도하는 저녁나절에 저 음험한 비애의 어깨들 있습니까? 그러면은 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비애의, 됐나요? 예, 어깨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됐습니까? 예. 한마디로 뭐라고요? 비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이해되겠니? 그죠? 예. 어쩌랴, 한 번 더 반복이네요. 그죠? 예. 됐습니까? 시적하다 표현 할까요? 차가운 한 잔의 술로 더불어서 뭐 한다고요? 혼자일 따름이로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 지금 어떻다고요? 혼자일 따름이로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서 뜰하겐 작은 나무 의자 하나. 의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밖에 없네요. 또 깊이 젖고 있을 따름이로다. 됐습니까? 뭐예요? 비에 이래 되겠죠. 됐니? 예. 그러면 다시요. 의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밖에 없어.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누구의 처지와 또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니? 나의 모습과 동일해. 맞습니까? 근데 그 의자가 어디에 졌다고요? 비에 졌더라. 맞습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가 아닌 술에 졌더라. 이래 되겠니? 오케이. 그러면은 나 역시 마찬가지로 뭘 가지고 있는 존재다? 비라고 하는, 다시 한번 비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됐습니까? 예. 됐니? 예, 됐어요. 그리고 나는 기껏 의자 하나가 나의 뭐 한다고요? 전 재산일 뿐이더라. 됐니? 예. 됐어? 그럼 결국은 화자는 혼자 있음으로써 뭘 느끼고 있다? 외로움. 거기에서 오는 비애, 슬픔. 이걸 이야기한 거네요. 그죠? 예. 또 갑니다. 어쩌랴. 어쩌랴 또 나왔네. 그죠? 예. 설마. 에이, 보니까. 그래, 3년에도 어떤다고요? 어쩌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가견의 시작을 어쩌랴라고 시작했으니까 구조적인 측면에서 뭐가 되는 거야? 동일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또 가볼게요. 그대도 들으시는가? 됐습니까? 예. 그대도 들으시는가? 귀 기울이면은 내 유년의 캄캄한 늪에서 한 마리 이무기는 어떤다고요? 살아남아서 울도다. 그래. 혹시 그대 듣습니까? 뭐라고요? 귀 기울여 보게 되면 내 어린 시절에 캄캄한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늪에서 한 마리의 이무기, 요거 이무기 좀 잡아주세요. 됐습니까? 예. 이무기는 살아남아서 울도다. 이무기라는 존재는, 용이 되고자 하는 존재야. 됐니? 그런데 실제로 용이 될 수 없어서 남아있는 존재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이무기라는 존재입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많이 해석을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그 과거에 흡제한다라는 것을, 그죠? 예. 어떤 식으로 비유를 쓴지 아니? 그를 등용이라고 얘기해. 다시 한번 승천하는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가 등용문이라고 하는 말이, 그죠?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예. 그걸 이제 우리 말하는 과거에 급제한다.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이룬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용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떤다고요? 못 속에서, 됐습니까? 예. 웅크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무기거든. 그럼 이제 이 이무기라는 존재는 그럼 어떤 존재냐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됐습니까? 예, 꿈을 이루지 못한 그런 어떤 존재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이무기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됐니? 그러면은 이때 화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자기 유년 시절에 꿈이라고 하는 것을, 됐나요? 예,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는 일종의 슬픔이라는 거죠. 됐니? 예. 다시 또 재밌네요. 어쩌랴. 됐습니까? 예. 자, 요 또 나와 있죠. 어쩌랴. 됐니? 그래서 어쩌랴. 됐습니까? 예. 화자 자신의 모습. 됐습니까? 예. 어쩌랴. 됐습니까? 또 나오죠? 때가 아니로구나. 때가 아니로다. 때가 아니로다. 다시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죠? 예. 그 때가 아니야. 그럼 이때 때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내가 나름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되겠죠. 있니? 예.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죠? 진짜 아닌가 봐요. 그죠? 강조하자는 거죠. 그래서 온 국토의 벌판을 길게, 자, 이것도 시적 호형이죠? 길게, 됐습니까? 예, 반복이죠? 혼자서 건너가는 그런 비에 젖은 소리의 뒷등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일 따름이로구나. 다시 한다 그러면 절망적 모습이 보일 따름이구나. 됐습니까? 누구의 모습이겠어? 나의 모습. 됐니? 예. 또 갑니다. 어쩌랴. 또 나오죠? 이제 구조적 반복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나는 없어라. 그죠? 뭐가 없는데요? 그리운 물, 설설설 끓이고 싶은 한가마의 뜨거운 물이 없더라. 됐니? 예. 그러면은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졌으면 하는 건데 그것은 나는 없어요. 우리네 아궁이에 지피어지던 그래 어머니의 불 됐습니까? 그 잘 마른 삭정이들 불의 살점들이 하나도 한다고요? 없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됐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도치가 되겠죠? 그리운 물 서서 끓이고 싶은 한가마 속에 뜨거운 물 없어. 어머니의 그 불 없어. 됐습니까? 예. 다시 어쩌랴. 그래, 우리 나올 줄 알고 있었지, 그죠? 예. 또다시 나 차가운 한 잔의 술로. 자, 보세요. 차갑다. 물어볼게요. 이것과 상반된 소재가 뭐였지? 아, 그리운 물인데 살살살 끓이고 뜨거운 이래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똑같이 미사했죠? 그 한 잔의 술로 더불어서 오직 다시 뭐라고요? 혼자일 뿐이로구나. 뭐가 없어요? 어머니. 됐습니까? 예. 없어요. 됐나요? 보고 싶네요. 그죠? 예. 다시 전재산이로다. 뭐가요? 저 앞에서 의자 하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빈 집이로구나. 그래. 아무도 없는 텅 빈 집. 그것만이 내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화자는 뭘 느낄 수밖에 없어? 혼자라는 고독감이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지. 하늘 가득 머리 풀어 다시 빗줄기만 울고. 됐습니까? 누가 동일시된 상이겠어? 화자와 동일시된 대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텅 빈 집 울고 싶어. 근데 누가 울어줘? 그렇지. 비가 울어줘. 됐습니까? 예. 와, 완전히 고독한 시네요. 그죠? 예. 있나? 예. 절망적인 시네요. 예. 자, 그럼 뒤에 문제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아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죠? 예. 자,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 정도 읽어볼 수 있겠죠. 그죠? 예. 됐니? 예. 자,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나는, 그죠?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는데, 잠깐만요. 누구야? 라고 딱 나온 적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됐습니까? 에이, 그러면 선지 2번 어떻게 한다고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4번 보세요. 영탄적 어조로 됐습니까? 예, 글쓴이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예. 자, 진짜 그런가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자, 앞에 보니까 영탄적 어조 뭐 나오는데, 이런 표현도 나왔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예. 뭐뭐랴, 뭐뭐로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뭐로다. 그죠? 예. 뭐예요? 바로 영탄적 어조 표현이죠. 그죠? 예. 감탄형 종결음이 사용했죠.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4번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앞에서 2번까지 틀려보시면 더 이상 될고 있는 거는 뭐 4번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 그죠? 예. 그러면 다음은 뭐 단전적 어조인지는 그건 일단 나중에 또 보게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4번 됐습니까?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는데, 그죠? 예.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 일타는 뭔데요? 하게 되면, 뜰하게와 가득히 당도하는 저녁나절의 저 음험한 비의 얻기들. 그죠? 예. 뭘 비유한 것이었어? 바로 비라고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공간의 모습을 비유로 표현했더라. 다시 말한다면, 뜰하게 한다고요? 비의 어깨들이 내린다. 무엇이? 비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의 모습의 풍경을 전체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고, 화자가 비 오는 전경을 바라보며 느끼는 음산함을 표현했다.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식구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니은이 뭔데요? 아, 나 차가운 한 잔의 술로 더불어 혼자일 따름이다. 그 다음에 미음 다시 보세요. 나 또다시 차가운 한 잔 술로 더불어 혼자일 따름이다. 똑같은 구조라니. 그죠? 예. 그러면은, 니은의 식구가 미음에서 반복 변주되는 걸 통해 가지고 화자의 외로움. 그렇지. 그렇죠? 또 외롭다. 반복이니까 강조되고 있다. 될 것 같고요. 디귿에서는 상징적 소재를 사용해서 윤현씨의 소망이 좌절됐으면 됐다. 그래, 아까 이게 뭐였어요? 바로 이무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리을에서는 어순의 도치 됐습니까? 예, 통해가지고 화자에게 따스함을 줄 대상이 부재하다. 그래서 뭐라겠어요? 그래, 설설설 끓는 물이 만다고요? 저 앞에 없다. 이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해놨습니까? 도치적 표현 들어가 있는 거 맞니? 예, 없어라. 뭐라고요? 뜨거운 물이 없어라.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렇다 그러면 선사번된도 맞고요. 그럼 미음은 뭔데요? 또다시 비읍이 하늘 가득 머리 풀어 빗줄기만 울고 또 울도다. 이러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슬픔을 드러내는 표현이 되겠는데, 그죠? 예. 자, 비읍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하여, 그렇죠? 예, 비가 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과거의 자신에 대한, 아니죠. 이거는 과거의 자신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은 언제 모습이야?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현재의 모습. 됐습니까?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모습을 어떤다고요? 바로 비가 울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 과거의 자신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처지를 어떤다고요? 빗대 놓은 표현이더라.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자, 다음 25번 문제. 그죠? 보기를 참고해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 그대로 갈게요. 나의 화자는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더라. 그죠? 예, 혼자라는 외로운 삶이죠. 그래서 화자가 처한 차가운 현실, 됐습니까? 예, 텅 빈 집, 혼자서, 그죠? 예, 있는 그런 상황. 그 어머니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던 시절, 그죠? 예, 맞죠? 어머니 안 계셨잖아요. 없도다. 거기에 대한 그리움을 강화한다. 그렇지. 그러면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떤다고요? 그리움의 존재가 되겠다. 이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에서 의도적으로 음절을 늘린 시가 있었죠. 그죠? 길게 있었죠. 그죠?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많이 있잖아요. 어쩌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이런 표현도 있었죠. 그죠? 예. 어쨌죠? 예. 있잖아요. 때가 아니라도 때가 아니라 때가 아니라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하튼 그죠? 예. 자, 그런 것들에, 그죠? 나타나는 어휘, 여러 감각이 혼재된 구절 등을 절망적 현실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잃고 방황하는 정서를 나타낸다. 그렇지. 심리적 안정을 잃고 방황하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예, 맞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어쩌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감탄의 어휘, 맞죠? 그러면서 차가운 현실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렇지. 화자의 슬픔과 서름을 드러내는 것이더라. 좋습니다. 또 길게 요게 의도적으로 음절을 늘리시요 맞네요. 그죠? 그럼 절망적 현실이 지속되리라는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된다. 그렇지. 왜?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길게 뭐라 그랬습니까? 길게 그죠? 예. 혼자서 건너가는 비에 젖은 소리의 뒷등이 보일답니다. 그렇다면 길게 혼자서 건너간다 하니까는 요건 외로움의 심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니? 예. 다음 비에 젖은 소리의 뒷동이 보였다고 똑같이 연결되겠죠. 그죠? 그럼 청각적 신성. 비에 젖은 소리에 또 뒷등이 보인다. 됐습니까? 예, 뒷등이 보인다. 시각적이죠. 청각적 신성과 시각적 이미지가 혼재된 구조로서 자신의 처지와 운명에 대한 화자의 무력감을 드러낸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비에 젖어 있는 뒷사람의 모습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 무력감을 드러낸다. 될 것 같고요. 우리네 아궁이에 지펴지던 어머니의 불은 어머니에 관한 따뜻한 기억을 나타낸 소설. 그렇네요. 지나간 시절에 대한 화자의 그림을 드러낸다. 뭐랬습니까? 작품에서 그렇게 보자라는 것을 무조건 그렇게 봐달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다고 그리움을 강화한다. 어머니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강화한다. 예, 좋으네요. 자, 그 다음에 들판의 빈 집은 화자의 처지를 형상한 소설로서 그렇죠. 그죠? 방황을 겪으며 세소의 가치에 초연해진 잠깐만요. 이상하죠? 방황을 겪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세속적 가치에 초연해진 화자의 태도를 오히려 세속적 가치에 초연하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좋은 모습 아니야? 그죠? 예. 됐니? 예.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거의 관심 쓰지 않는 그런 화자의 태도. 아니죠. 오히려 들판에 텅 빈 집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 됐습니까? 쓸쓸함, 됐나요? 고독감. 그것을 오히려 어떤다고요? 더 부각시켜주는 어떤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야기죠. 그죠? 예. 어쩌면 그 집은 화자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세족적 가치에 초연해진 화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 다지문 남았는데 다지문은 제가 두 번에 달라 좀 한번 볼게요. 그죠? 예. 앞에서 이제 우리가 대나무를 봤을 때에 그죠? 예. 텅빔이라고 하는 것과 그죠? 예.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잖아요. 대나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죠? 예. 자, 사람들은 그죠? 두 가지로 인식하더라. 됐습니까? 예. 대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텅 비어 있다. 빔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단단한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텅빔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뭘 만들려 한다? 그래, 필이라는 악기를 만들려 한다. 단단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무기, 다시 말한다면 죽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더라. 그래,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은 그죠? 예, 요 두 가지로 한다고요. 대나무를 바라보더라. 됐니? 그래서 이제 요 두 번 달라 봅니다. 필이 죽창, 악기와 무기는 꿈과 욕망의 양쪽 간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됐습니까? 얘는 뭐 한다고요? 욕망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양쪽의 극한이다. 그래서 겨울수북이 대 속에는 나는 그 악기의 꿈과 무기의 꿈이 선율과 또 혁명의 꿈이. 그래서 얘는 선율이고요.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혁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혁명의 꿈이 한데 합쳐서 오직 거대한 침묵으로 눈을 막고 있는 장관을 보았다. 그게 바로 뭐야? 대나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악기의 꿈과 무기의 꿈은 자,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결국 어떻게 하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됐니? 자, 왜?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이래 보면 돼.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다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시된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작품 속에서 대나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다고 두 시선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화자인 나는 뭐라고 했어? 이 두 개가 결국 어떻게 한다고? 다르지 않다. 그렇습니까? 예, 다르지 않아. 그래서 안중근의 총과 우르게 가야금은 결국 같다. 그것들의 꿈은 결국 세계의 구조와 시간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더라. 그래, 똑같다. 그래서 악기는 시간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무기는 세계의 구조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의 무엇을요? 그래? 구조를 어떻게 한다고 변화시킨다. 그런 점에서 똑같다. 그죠? 예. 그래서 악기의 꿈은 무기 속에서 완성되고, 무기의 꿈은 다시 악기 속에서 완성되는, 됐습니까? 예. 그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서로가 서로의 잃어버린 반쪽이며 찾아 헤매는 반쪽이지만 찾아 헤맬수록 그것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서 그것들은 이제는 세계의 두 극지로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져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글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야. 같다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악기는 비어있음의 소산이고 무기는 단단함의 소산이다. 다시 대나무는 연금술사의 귤나무처럼 저 자신의 운명을 연금하지 못하지만 우리 인간의 시선이 그 대나무에 닿았을 때 우리 인간은 그 두 가지를 빔과 단단함에 의지해서 됐습니까? 예. 이 세계와 시간을 흔들어 연금하려는 욕망을 키우기 마련이고 그 욕망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인간된 운명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닌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됐나요? 달리 보더라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 그게 바로 글쓴이의 생각이라는 거야. 됐니? 예. 그죠? 자, 그러면은, 뭐, 뒤에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죠? 예. 자, 몇 번 문제일까요? 26번 문제 됐습니까? 뭐, 앞에서 우리 답은 벌써 나왔죠. 그죠? 예. 1번이라는 거 됐지만, B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B가 뭔데? 아까 나왔는 게 꿈과 욕망의 양쪽 극한이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이제 그대로 보세요. B는 이상적 꿈과 현실 욕망 사이에 A, 중용을 지키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극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용을 지키는 일이 어렵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B는 인간의 시선이 닿기 이전부터 자연물의 속성은 악기나 무기 중에 아니죠. 인간의 시선이 닿기 이전이 아니라 인간의 시선이 그것을 한다고 두 가지로 나눠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대나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시선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1번 선지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7번 문제 됐습니까? 예. 그래서 보기를 바탕으로 다른 선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선지 그냥 바로 좀 가볼게요. 됐습니까? 자, 한 그루의 대나무를 들여다보는 인간의 시선이 결국 분열되어 있다. 아까 나눠져 있다고 했었죠. 그죠? 텅 빈과 단단함으로, 그래서 악기와 무기로. 한 부분에서 대나무의 다양한 속성 중에 주목하는 부분이 결국 사람마다 그렇지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텅 빔에다가, 어떤 사람은 단단함에다가 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그럼 이런 선지 맞고요. 그다음에 그 아름답다라는 느낌 속에는 얼마나 크고 모진 자기 학대와 극기가 스며드는 것일까. 다시 한번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넘어갔지만 대나무가 그냥 곧다. 그 대나무가 곧기 위해서는 그 대나무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이겨냈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대나무가 이렇게 넘을 수 있는데 그 대나무 스스로가 이것을 고추 세우려고 뭐 했다고요? 그렇게 노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상반된 관점 중에 하나만을 지향하는 일에 대한 잠깐만. 이거는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됐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은 상반된 관점 중에 하나만을 지향하는 일에 대한 회의적 태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됐습니까? 예. 결국은 문맥적으로는 딱 이렇게 봐야 되죠. 맨 마지막 보세요. 자, 보세요. 자, 휘어 늘어짐이나 구부러짐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보다 고둠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고 갑갑한 일이었느냐. 그래서 대나무에 고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 보세요. 그 아름답다는 느낌 속에는 그 대나무에 얼마나 크고 모진 자기 학대, 그 극기가 어떤다고 스며들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대나무가 고둠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내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선지 2번에서 말한 것처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 안중근의 총과 그다음 우력의 가야금도 같은 것이다라고 한 것은 결국은 두 사람의 용도가 달라 보여도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 뭐라고 했습니까? 악기는 시간의 변화, 그다음 무기는 세계 구조의 변화라는 거죠. 됐니? 그 중에서 같다. 그다음 악기의 꿈은 무기 속에서 완성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무기의 꿈은 악기 속에서 완성된다라고 한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은 대나무를 대하는 인간의 상받는 태도가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됐니? 예. 그 다음에 인간이 나무의 속빈과 단단함에 의지해 세상을 연금하려고 욕망을 키운다. 그것이 이제 뭐 한다고요? 앞에서 이게 두 개를 나눠본다라는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결국은 다양한 관점이 공존할 때에 변화에 대한 인간의 의지가 어떻다고요? 그렇지. 심화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 딱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단락 부분이죠. 예. 그래서 자, 결국은 인간의 시선이 대나무에 닿았을 때 인간은 그 나무의 속빈과 단단함에 의지해서 세계와 또 시간을 흔들어 뭐 한다고요? 연금을 하려는 그러한 욕망을 키우기 마련이고 다시 그 욕망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그죠? 예, 운명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 됐나? 예, 그래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선지 5번 내용도 맞다 읽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양한 관점이 공존할 때에 결국 변화에 대한 인간의 의지가 더욱더 어떤다고요? 심화돼 버린다. 그 의지한 건 욕망적인 측면이 됐습니까? 예. 좋아요. 뭐, 그다지 어려운 것들은 없어요. 다만 이제 시가 조금 낯선 시라서, 그죠? 예. 여러분들이 조금 그랬는데, 문제는 낯선 시가 나오면 나중에 문제는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고민할 건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정답률도 보니까 전체로 다 높다라는 것. 그죠?